어제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비가 잦아들었지만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호우와 태풍 상황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중부에 쏟아졌는데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 파주 지역이 가장 많이 내렸고요. 206mm 비가 내렸고 강화가 186, 철원 135, 동두천 103mm. 그래서 주로 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0mm 안팎, 또 많은 곳은 200mm 정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서울 지역은 25mm 정도 비가 내렸고 서울 내에서도 도봉구 지역이 38mm 가장 많이 내렸고 이번 강수의 특징은 역시 좁은 지역에 그리고 1시간에 파주는 44mm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강한 비가 단시간에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 사이에도 뭐 강화나 파주, 철원 이런 지역에서 뭐 한 100mm 정도 안팎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강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 내려져 있던 호우주의보도 9시 기에서 모두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오늘 오전까지 뭐 강한 비가 좀 내리는 곳이 있겠다라고 봤습니다만 현재 비구름대가 모두 다 동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비보다는 현재 이제 비구름대가 모두 다 그치고 점차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을 하면 청명한 하늘을 기대하실 텐데 이번에 이 때 아닌 가을 폭우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두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17호 태풍은 중국에서 소멸을 했습니다만 그 남은 비구름대가 이제 한반도 바람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네. 18호 태풍이 현재 북상 중에 있는데 여기서 또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공급이 됐고 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면서 서로 뜨겁고 차가운 공기들이 뒤섞이는 과정. 그래서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비의 특징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좁은 지역, 특히 뭐 파주라든지 경기 연천, 또 동두천 이렇게 상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 지역에도 사실은 호우주의보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내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네. 총 강수량이 3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기상청에서 약간은 좀 오보를 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당황스럽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근에 또 큰 비가 내렸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많은 비가 또 내리면서 피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북한 지역에 상당히 강한 비가 내렸죠. 역시 예. 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이었는데요. 태풍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남은 강한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을 관통하면서 함경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 수백 밀리미터에 달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홍수가 발생했고 138명이 숨졌고 뭐 40명이 실종됐고 6만 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당히 큰 이 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실은 저희가 이 기상청에서 북한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우리가 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 북부 지역에 한 200mm 넘게 비가 내린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 특히 이번 비구름대가 북한 지역을 관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도 역시 200mm 안팎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비가 내리면서 아무래도 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달이 되면 북한 지역이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고 12월 달이 되면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 비 피해 복구가 상당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주택 같은 것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상당히 위기를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태풍 18호 태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18호 태풍은 상당히 아직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쪽을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내일쯤 오키나와 해상에 가장 근접하겠고 이후에 수요일이 되면은 제주 해상에 근접을 합니다. 따라서 이 18호 태풍이 처음에는 일본 규슈 남쪽을 지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점차 태풍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면서 네. 아무래도 한반도 쪽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전 중에는 제주 해상이나 이 남해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도 역시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제주라든지 울산, 부산 그리고 일부 남해안 지역에도 내일부터 해서 당분간 한 모레 정도까지는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고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태풍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인데도 예전에 비해서 참 덥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그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역시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하고 상관이 없는 상당히 먼 지역,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약간 좀 더운 날씨, 그래서 10월입니다만 약간은 덥거나 조금 따뜻한 낮 기온이 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당분간 수요일 정도까지는 남해상이라든지 제주 이런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다음 주 한 주 중반까지는 이후에 특별한 비 소식은 없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 그래서 단풍 구경하기 상당히 좋은 날씨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달에 좀 일시적인 추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2월 달에 기록적인 한파가 한두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한파, 그리고 한파가 내려오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은 또 눈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파와 서해안 지역의 어떤 폭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호우와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